우리가 오늘 배울 1930년대와 40년대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한번 배웠었거든요. 자, 봐보세요. 1910년대는 무단통치 토지조사 사업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나 3.1운동이 발생하면서 무단통치는 문화통치로 이름을 바꿨죠. 사실 문화통치는 우리가 가지고 장난쳤습니다. 우리가 기만통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20년대는 문화통치 산미증식계획으로 쌀을 가져갔습니다. 자, 1929년에는 경제대공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침략 전쟁을 확대하게 되고요. 우리 민족을 자신의 전쟁터로 동원하기 위해서 민족 말살 통치와 우리 한반도를 자신들의 전쟁 기지화하는 경참 기지화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때는요, 우리나라의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1938년 국가 총동원령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인적, 물적 자원 모든 것을. 그 이유가요, 바로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자, 일본의 입장에서 거대한 국가였던 중국과의 전쟁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것을 동원하는 국가 총동원령을 1938년에 선포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배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가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민족주의 사학자. 누구는 민족 정신으로 조선 국헌을 강조하였다. 바로 박은식입니다. 자, 나철이 일으킨 대종교는 만주로 옮겨서 중간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질문 한번 드려. 자, 가보겠습니다. 세계경제대공황인데요. 자, 1차 세계대전 후에 정치면에서는 이런 민주주의가 발전했고요. 경제면에서는 공업 생산력이 향상했지만 대중들은 그만큼 사지 않았다. 그런가 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빨간색이니 아니군요. 초록색입니다. 자,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경제대공황이 발생했다. 경제대공황이야. 경제대공황. 1929년에 세계 경제는 엉망이 됩니다. 실업자는 증가하고요. 물가는 폭등하고요. 기름값도 폭등하고요. 자살률도 폭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거지가 되기도 하죠. 세계 경제가 암흑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자,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걸 극복한 나라들을 우리가 볼 건데요. 바로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요, 뉴딜 정책을 실시합니다. 미국 대통령 뉴딜이 실시한 수정 자본주의인데요. 어떤 거냐? 도로와 항만과 학교 시설과 관공서와 등등등 여러 기타 시설들을 새로 짓는 겁니다. 괜찮은데 부수고 새로 지어요. 새로 짓다 보면 많은 원재료가 들어갈 거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급여를 주겠죠. 이 사람들은 급여를 받고 돈이 벌었으니까 그거를 마트 가서 막 쓰겠죠. 물건이 많이 팔립니다.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기업들이 물건이 많이 생산하겠죠. 한마디로 경제가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뉴딜 정책으로 미국은 경제 대공황을 벗어나려 했고요. 자, 유럽은 국가가 서로 붙어 있다 보니까 나는 A가 부족하고 B가 남아돌아. 근데 너는 B가 부족하고 A가 남아돌구나. 서로 교환하는 부족한 부분을 블럭을 끼우듯이 맞춰가는 블럭 경제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다 괜찮은 경제 방법입니다. 자, 문제는 일본이에요. 일본은 섬입니다. 블럭도 안 돼요. 뉴딜을 하기에도 국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쉬운 방법을 선택하죠. 바로 뭡니까? 워! 전쟁입니다. 제가 방금 한 건 워가 되겠습니다. 워! 전쟁입니다. 침략이죠. 약한 국가를 침략해서 그들의 광물과 원재료를 빼앗고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강제로 판매하는 원료 생산지와 판매처를 동시에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전쟁을 선택하죠. 침략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일본의 군국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의 군국주의는요, 보통 1932년 이후에 형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과 이탈리아는 어떤가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세 개의 나라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가해국들입니다. 뭐 독일은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나치라고 표현하죠. 나치즘이라고 표현하고요. 이탈리아는 파시즘. 이게 다 전쟁을 통해서,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쟁에 딱 동원을 해요. 전쟁을 동원합니다. 우리 앞에 가희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가희는 아버님은 독립운동가입니다. 어머님도 독립운동가고요. 자, 이런 독립운동가의 아이인 가희를 데려다가 친일파인 제가 총을 줬어요. 딱 총을 줬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일본을 위해 싸우는 거야. 자, 가희야, 쏴! 일본, 중국인을 쏴! 그럼 가희가 중국인을 쏠까요? 안 쏩니다. 당연히 누굴 쏘겠어요? 저를 쏘겠죠. 한마디로 가희 머릿속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너는 한국인이 아니다. 너는 충성스러운 일본의 백성이야. 넌 일본의 신하야. 일본을 위해 싸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종의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바로 가스라이팅이죠.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약간 저희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온 두 명의 친구에게 불이 지금 3개 켜져 있는데 제가 하나 껐죠. 달라졌냐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안 달라졌다고 그랬죠. 달라졌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계속 제가 조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 하나 껐는데도 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안 달라졌어요라고 얘기하죠. 이게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이죠. 원래 이게 어원 자체가 보통 영화에서 나온 단어인 건 알고 계시죠? 영어 단어에서. 저도 사실 가스라이팅 이렇게 듣기만 했는데 어원은 몰랐어요. 전혀 어원은 몰랐습니다. 자, 이게 혹시 안 보이는구나. 예. 어원은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물어보니까 저희 반 학생 친구들이 알려주더라고요. 가스라이팅 언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그러더만 영화에서 남편이 가정부하고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내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내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불을 켜려면 가스를 공급해줬거든요. 가스를 많이 공급하면 불이 환하게 들어오는 전등이었고, 조금 공급하면 조금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그걸 살짝 바꾸는데 여자는 달라졌다고 계속을 해요. 달라졌다는데 안 달라졌다고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나중에 가서는 불빛이 달라졌는데도 안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이렇게 조련하는 이런 과정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일본은 전쟁터에 우리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가스라이팅을 실시합니다. 그게 바로 민족 말살 통치가 되겠죠. 그리고 그게 바로 병참 기지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 내려올까요? 자, 대공황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자, 한 칸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유럽과 미국과 일본의 내용을 말씀드렸네요. 자, 일본의 군국주의 좀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끔찍한 단어를 하나 적겠습니다. 여러분 뭐냐? 연도. 연도까지 기억해 주세요. 자, 일본이 자신들의 침략 전쟁을 확대해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만주를 침략하고요. 만주를 침략합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일대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죠. 만주국입니다. 일본이 세운 국가예요. 그러면서 군국주의를 점점 확립하고요. 나아가 드디어 중국을 침략하게 됩니다. 자, 중국 침략하냐,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938년에 야, 드디어 우리가 중국을 침략했대. 조선의 모든 걸 총동원해야 돼.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점점 더 침략을 이어갑니다. 자, 필리핀이요, 인도네시아요, 베트남 등 여러 나라를 침략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41년도에는 미국의 하와이를 침략하게 됩니다. 자, 일제가 침략한 영토가 어느 정도 되느냐? 좀 바다가 많긴 합니다만은 지도에서 보시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일본군의 최대 전선이 되겠습니다. 신혼여행으로 많은 가는 니가가라 하와이. 하와이까지는 점령 못했고요. 여기가 어디냐?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표시한 지역이 바로 여러분들 괌하고 사이판입니다. 실제 괌과 사이판을 가시면 일제의 잔혹한 만행이 여전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즈음에 사이판 같은 데 가면 군인들에게 자살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절벽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 절벽이라는 것도 사이판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혼여행 가시면 한 번씩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로 가실 분들은 뭐 우리 1학년 6반 친구들은 대부분 국내로 가실 것 같아요. 뭐 경주라든지 아니에요? 부여라든지. 좋습니다. 예, 아닌가 보네요.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 연합군이 승리합니다. 당연히 패전국이 되고요. 유럽은 쇠퇴하고 미국과 소련 중심의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됩니다. 한국 등 여러 식민지는 독립하게 되고요. 뭐 그런가 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민족 말살 통치로 볼 겁니다. 자, 이제 1930년대, 40년대 일제가 우리에게 했던 잔혹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냥 갈게요. 경제, 뉴딜 정책, 군국주의 체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한국 식민화 정책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터에 동원하려면 우리를 가스라이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국 식민화를 통해서. 한국이라는 것은 천황폐하의 신민, 충성스러운 신하를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뭐 하려고? 전쟁에 동원하려고. 그래서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이 하나다. 일선동조론, 일본과 조선의 조상이 같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식민사관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식민사관 배웠죠. 잘못된 역사입니다. 거의 쓰레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다. 타율성론을 제시했죠. 두 번째, 우리는 고려 중세에 멈춰있다. 정체성론. 세 번째, 우리는 끼리끼리 싸운다. 방파성론. 그리고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바로 일선동조론이죠. 타율성론, 정체성론, 방파성론, 일성동조론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여기서 쓰레기 바로 식민사관이다. 식민사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선일체와 일선동조론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의식을 말살시키고요. 우리를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자, 그럼 민족 말살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신사참배입니다. 일본의 신사를 참배하게 하는 거죠. 일본의 영웅이라든지 일본의 정신적 지주 이런 사람들을 참배함으로써 일본인에게 흡수되게끔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국 식민의 서사를 암송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한국 식민의 서사는 어떤 거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어른용이 있고 아동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동용에 해당합니다. 한번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민족 말살 정책, 신사참배, 두 번째 한국 식민의 서사 암송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말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네 번째가 조선어 수업을 사실상 폐지했고요. 선택 과목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무도 선택을 안 하죠. 소학교를 한국 식민학교로 바뀝니다. 자, 이게요. 한국 식민 천황폐하의 충성스러운 학교를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학교예요. 진짜 우리 역사가 부끄러운 게 이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가져갑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어머님이 아마 대부분 국민학교 나오셨을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역사죠. 진작 없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식 성명을 강요했습니다. 이런 걸로 우리 민족을 말살시켰고요. 자, 계속 갑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없애버리고요. 우리 언어를 연구하려고 했던 조선어학회를 해체시킵니다. 자, 그리고 악법 중에 이런 악법도 있습니다. 살다 이런 악법도 들어보네요. 여러분들.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입니다. 조선사상범이란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독립운동 하다가 이 사람들이 석방이 됐어요. 근데도 또 독립운동 할 것 같아. 그래서 미리 그걸 예방하고자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감옥에 가둬버리는 게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입니다. 자, 식민지 공업화 정책인데요.
자, 우리나라의 값싼 노동력과 지하 자원을 뺏어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주로 지하 자원이 풍부한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장이 설립됐고요. 자, 일본은 당시 방직 기술입니다. 옷감으로 면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 있었죠. 자, 그러나 경제 대공황으로 공업 원료가 부족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면화를 기르고요. 북쪽에서는 양을 기르게 함으로써 면직, 방직 원료를 확보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게 남면 북양 정책입니다. 자, 중일 전쟁 이후 1937년 이후로 완전히 우리나라는 병참 기지화입니다. 바로 군수 사업 위주로 재편하는 거죠. 무기를 만들고 군복을 만들고 군사 식량을 만드는 형태로 우리나라를 싹 바꿔버린 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내성일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윤치호고요. 친일파가 되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자, 조선총독의 대륙 병참 기지의 군수 분야로 바꾸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이건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총동원법입니다. 국가총동원법 1938년. 자, 이걸 왜 국가총동원했느냐? 또 한 번 적습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요. 중일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전쟁의 모든 것을 동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걸 다 동원하죠. 인적, 물적 자원을 전부 다 동원하게 됩니다. 어떻게 동원하느냐 볼까요? 지원병. 학도 지원병, 학생들입니다. 지원하는 거죠. 지원 안 하니까 강제로 징병하죠. 국민들 데려다가 강제 징용시켜서 일시킵니다. 여자들도 데려다 일시키고요. 또 일시킵니다. 계속 일시킵니다. 미국 공출합니다. 쌀을 다 걷어가요. 필요한 만큼 나눠줍니다. 이걸 배급제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볼펜 엄청 많습니다. 그 볼펜 다 걷어가요, 제가. 이게 공출이에요. 필요한 만큼만 나눠줍니다. 이게 배급입니다. 금속도 공출합니다. 다 걷어가요. 심지어 교회의 종이라든지 교회 종, 교회 십자가까지 다 걷어갔다고 그래요. 뭐 만들 때? 총알 만들 때 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갈게요. 바로 가축도 공출제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전쟁하려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해서요. 소, 돼지, 심지어 개까지. 여러분 알고 계시면 삽살개 있죠? 이때 많이 잡혀갑니다. 삽살개는 뭐 고기뿐만 아니라 그 가죽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군화 안에다 넣었다 그래요. 그래서 방한. 이 군화에 발을 따뜻하게 하는 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렇게 하면서 말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뭘 만드느냐?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전개합니다. 전쟁에 필요한 일적과 물자를 잘 조달해달라고. 자, 여기 안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 안에서 애국반이라고 있어요. 그냥 친일파 단체야. 말이 애국반이니까 잘 모르는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또 오해합니다. 야, 애국반 하면 되게 독립운동한 건지 알고. 선생님 저 애국반 할래요?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애국반에서 지원을 병을 막 지원 가라고 하고 헌금을 독려하고 실제로 일본군 강제 위안부를 막 강제로 데리고 가버리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우리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반상회도 개최합니다. 특정 몇 개의 집들을 하나의 반상회로 구성을 해서 일본이 원하는 바로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왜 기억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억해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기말고사 끝나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수업은 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는 한국을 대륙 침략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기지로 삼기 위해 병참 기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였다. 친일매국노, 을사오적도 있죠. 또 일제 통치 적극 협력, 뭐 이런 애들인가 봅니다. 다 뭐 문인들 예술가도 친일파, 중일전쟁 이후도 친일파, 예. 지식인도 친일파, 자본가도 친일파, 군인 경찰 중에서 친일파, 문인 중에서 친일파, 다 친일파들입니다. 다 친일파죠. 친일파. 정말 수업하기도 싫고 정말 나쁜 놈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광복을 위한 노력을 할 건데요. 이 부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 긴장 제대로 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이죠? 자,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